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이 선고된 실제 판례 분석입니다. 서울가정법원 사건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서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,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좀 현실적으로 뭘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특히 이제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반대로 소송을 당하신 경우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일단 사건 당사자가 아내 을녀, 그리고 남편 감남, 또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인 병녀, 이렇게 3명입니다. 부부는 2005년에 결혼해서 딸도 한 명 있었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2013년 한 8월경부터 한 5개월 정도 그 사이에 남편하고 병녀가 연락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. 200번이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. 200번이요? 와, 그 정도면 정말... 네,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심지어 남편이 병녀 집에서 외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. 외박까지?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이제 불륜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했는데 이걸 알게 된 병녀가 남편이랑 공모해서 그 아내 휴대전화를 훔치려고까지 했어요.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죠. 세상에, 증거 인멸하려고 절도까지요? 이건 진짜 좀 심각한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병녀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형사처벌까지 받았군요. 네.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부부는 2014년 8월에 이혼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의 아내는 병녀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다 이러면서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청구한 거군요. 병녀 쪽 반응은 어땠나요? 병녀는 일단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. 이미 파탄 상태였다.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전형적인 방어 논리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하지만 법원은 그 잦은 연락 횟수, 외박 사실,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증거 인멸하려고 휴대전화 훔치려 한 점까지 다 고려해서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고 또 이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게 맞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그럼 법원이 아내 손을 들어준 거네요.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됐죠? 네, 병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건 인정됐습니다. 근데 액수가 아내가 청구한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정해졌어요. 2천만 원. 6천 청구에 2천이라. 네, 법원은 판결문에 이제 부정행위 기간이 난 정도, 그리고 혼인 파탄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, 또 혼인 기간이 한 9년 정도 됐고 자녀가 있다는 점, 그리고 병녀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까지 이런 여러 사정을 다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그 자료 분석을 보면요. 이 2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의외다. 약간 낮다는 평가가 있네요. 맞아요. 그게 이 사건 분석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. 혼인기간도 9년이면 짧지 않고 아이도 있고 외박 증거에 연락 200번 넘고 심지어 상간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보통 이 정도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나요? 네, 그렇죠.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 액수가 500만 원에서 한 2,500만 원 사이라는 걸 감안해도 이 사건은 좀 더 안 좋은 사정들이 많잖아요. 네, 명백히 그렇죠. 그래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가중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한 2,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에요. 근데 왜 2천만 원으로 나왔을까요? 그 이유는 혹시?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아마도 이제 아내 측 변호사의 초기 소송 전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소송 전략이요? 그게 위자료의 액수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? 액수 자체보다는요, 그 소송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.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. 소송 비용이요? 네. 아내가 처음에 6천만 원을 청구했잖아요. 근데 법원에서 인정된 건 2천만 원이고요. 그럼 청구액 대비 승소 비율이 3분의 1이죠. 네, 그렇죠. 3분의 1.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기본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일부만 승소하게 되면요, 청구한 금액 중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,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한 걸로 봐요. 4천만 원 부분은 진 걸로 본다. 네, 그래서 그 비율만큼, 즉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같은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. 아니, 잠깐만요.
그럼 이기고도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? 와, 이건 진짜 생각 못했네요. 그렇죠. 실제로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아내가 약 180만 원 정도를 병여 측에 지급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돼요.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180만 원이나요? 승소했는데도. 네. 그래서 만약에 아내 측이 처음부터 좀 더 현실적인 금액,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해서 2천만 원을 인정받았다면 승소 비율이 3분의 2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비용 부담이 훨씬 줄었겠네요. 훨씬 유리했겠죠.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부르고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. 청구금액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. 이야,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위자료 액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이 소송 비용까지 다 계산해야 하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이 사례가 위자료 산정 기준도 보여주지만 그보다 소송 시작할 때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할지, 이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돈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나 가정 파탄의 무게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좀 엿보게 되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생깁니다. 과연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 정신적 고통,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그 무게를 금전적으로 얼마라고 환산하는 게 타당할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. 그리고 현재의 법제도가 이런 비재산적인 손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.